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현재 일방주의와 관권정치가 국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 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공개석상에서 연신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잔뜩 하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의 언행을 보면서 저 양반들, 그러니까 중국의 고위 관리들은 참으로 편리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례함, 경우의 없음, 욕심이 국제사회를 크게 혼란하게 하는지를 모르는 모양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10년이 가건 20년이 가건 간에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편적 질서를 존중할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들 자신이 한족 중심의 중화주의의 젖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당 관료로서 활동하는 중에도 중국 중심주의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내외 인물을 불문하고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 자기 중심과 자국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무슨 짓을 하더라도 중국에 맞서서 잘못을 지적하고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의 보복은 우리가 4대에서 경험했듯이 치졸하고 가혹하고 엄흉하고 파괴적이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제가 구분하고 싶은 것은 중국의 일반 국민들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에서 논하는 것은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 이른바 홍콩 인권법입니다. 영어로는 홍콩 Human Right and Democracy Act입니다. 2019년 10월 15일 미국 하원에서 435명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2019년 11월 20일 날 미국 상원 역시 10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11월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법안이 홍콩 인권법입니다. 이 법안은 중국 당국자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제어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중국 당국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첫째, 미국 대통령은 홍콩에 있는 특정 출판사 및 기자들을 감시, 납치, 구금하거나 강제로 자백을 유도하는 등 기타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지적한 다음에 이들이 미국에 갖고 있는 자산을 동결하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아주 강력한 조치입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 가운데 많은 수가 미국 내 고급 아파트와 그 밖에 예금 등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를 위반한 인물이나 기관에 대해서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미국이 재산을 동결을 명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콩인의 민주화를 억제하고 홍콩인의 기본권을 유린한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더 이상 미국에 입국할 수도 없고 그들과 그들 가족이 갖고 있는 미국 내 재산은 동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민감하게 중국 당국자들이 반응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째, 2014년 홍콩에 거주한 적이 있는 미국 비자 신청자들이 선거와 관련된 비폭력 시위 활동에 참여하던 중 체포나 구금 등 정부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한 경우에 이를 근거로 미국 비자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2014년도에 홍콩의 대규모 시위에 참여해가지고 구금됐던 사람들이 그것을 이유로 해서 중국의 공안 당국이 그 사람들이 미국 비자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국무장관은 홍콩 인권법이 제재된 이후에 90일 이내에 2023년까지 매년
홍콩의 민주주의 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해야 된다. 국무장관은 홍콩의 특별 대우를 명시한 새로운 법률이나 협정을 제정하기 이전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인권 유린국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인권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홍콩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감시자 역할을 미국이 기꺼이 맡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하원은 체류탄, 빈백탄, 실탄 등을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 금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이에 더해서 홍콩에서 무력 사용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이 미국에서 홍콩으로 수출되는 것을 금지한 홍콩 무기 금수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서 홍콩에 대한 수출품 가운데서 무전기, 휴대폰 등 통신기기 위주로 금수 물품이 대폭 확대되면서 홍콩에 대한 수출이 규제 수준이 더욱더 강화됐습니다. 어느 나라가 홍콩을 위해 미국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상 어느 대국이 홍콩을 위해 미국처럼 발언하고 행동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홍콩을 보호하려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인들은 반드시 눈여겨서 봐야 될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나라나 그리고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길을 보면서 구한말 조선을 거의 식민지처럼 여기고 방자하게 행동했던 원색의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1882년부터 1894년까지 한중 관계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옥죄고 함부로 대하고 간섭했던 청국관리였습니다. 미국이 떠나거나 소원해지는 순간부터 중국의 무례함은 한국인들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까지도 갈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의 번영과 자유는 중국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중국의 압제를 벗어나서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래 소원해진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삼각 안보 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굳건히 하고 나라의 자존을 지키는 그런 외교 노선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